어두컴컴한 변경 한 구석, 낡은 침대 위에서 김지우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식판 위에 차가운 밥알은 덩어리져 있었고 국에서는 알 수 없는 비린내가 났다. 젓가락을 든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주위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욕설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그 소리들은 지훈에게 닿지 않는 먼 곳의 메아리 같았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안에 갇힌 듯 세상은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따닥, 따닥, 천장의 형광등이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옆 침대에서 나는 땀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야, 김지훈 느릿느릿 처먹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어차피 아무도 안 기다려주는 고아 새끼가.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은 식판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민준의 말은 늘 그랬듯 지훈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었다. 고아. 그 단어는 지훈에게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낙인이었다. 변경 생활은 그에게 생존의 연속이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매 순간이었다. 지훈은 밥알을 억지로 목으로 넘겼다. 한 숟가락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눈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쓸쓸한 멜로디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저 어둠 너머에 자신을 기다리는 세상이 있을까? 아니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전부일까? 막연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변경은 이내 고요에 잠겼다. 코 고는 소리. 잠꼬대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생활관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다 먹고 남은 잔반통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몇 조각 남은 닭뼈와 밥알, 그리고 약간의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변경 생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챙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야외 훈련장 가장자리. 지훈은 익숙하게 풀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털이 듬성듬성하고 앙상하게 마른 유기견 한 마리가 지훈의 인기척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발소리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이리 와. 보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개에게 다가갔다. 보리는 지훈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지훈은 비닐봉지에서 음식을 꺼내 보리 앞에 놓았다. 보리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지훈은 보리의 뼈만 남은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거칠고 푸석한 털에서 짠한 위로가 느껴졌다. 보리는 그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달랬다. 나도 너처럼 혼자야.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따뜻한 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지훈은 보리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가 보리에게 건넨 것은 단순히 음식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미이자 세상에 대한 작은 희망의 조각이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선함을 드러내는 고양이를 구하는 순간이었다.
보리가 음식을 다 먹자 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책 표지는 손때로 얼룩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너덜거렸다. 유아교육과 아동심리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빛바랜 색깔로 얼룩진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작고 허름한 건물 앞에서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뒤로는 정성껏 가꾼 작은 정원이 보였다. 지우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졌다. 특히 한 아이의 얼굴에 그의 손가락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 꼭 갈 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가 지닌 이 낡은 책과 사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끈이었고 그가 품고 있는 꿈의 파편이었다. 그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픔인 동시에 그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했다. 그는 이 책과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은 오직 그만이 간직한 소중한 약속이었다. 매일 밤 그는 이 사진을 보며 혼자만의 다짐을 되새겼다. 지우는 다시 책을 펼쳐들고는 페이지를 넘겼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활자에 집중했다. 아동 발달 단계, 정서적 유대감 형성, 놀이치료법, 그의 손은 닳고 다른 책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책은 그에게 단순한 지식의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었고 그가 언젠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곳을 위한 준비였다. 그는 책의 여백에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적었다. 그것은 자신만의 다짐이자 언젠가 이루어질 소망들을 담은 비밀 일기였다.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그 문구가 그의 일기장 첫 장에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바깥 세상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이 작은 책 속에서 그는 평화와 희망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훈련장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날카로웠다. 뜨거운 여름 햇볕이 아스팔트 바닥을 달구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총성이 울렸다. 오늘은 유격 훈련의 꽃이라 불리는 외줄타기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렸다. 민주는 맨 앞에 서서 씩 웃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 거만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드러내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김지훈 다음. 교관의 목소리가 들리자 지훈은 한숨을 쉬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는 높은 곳을 싫어했다. 어릴 적 보육원 옥상에서 떨어질 뻔했던 아찔한 기억 때문이었다. 민주는 지훈을 흘끗 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고아 새끼, 혹시 몰라. 거기서 떨어지면 누가 울어줄지. 주변의 몇몇 병사들이 킥킥거렸다. 지훈은 민준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외줄 앞에 섰다. 밧줄은 땀으로 축축했고 거친 마찰 때문에 손바닥이 금세 쓰라려 왔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밧줄을 잡았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팔과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득한 높이에 현기증이 일었다. 그때였다. 민준이 갑자기 외줄을 흔들기 시작했다. 마치 장난이라도 치는 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소를 짓고 있을 민준의 얼굴이 선했다. 밧줄이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자 지훈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지! 지훈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의 몸이 공중에서 몇 번 흔들리더니 이내 쿵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래와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지훈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무릎에서는 시뻘건 피가 흘러나왔다. 교관과 다른 병사들이 지훈에게 달려왔다. 민주는 시치미를 떼고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미묘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교관은 지훈의 상처를 확인하고는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김민준 병장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안전수칙 안 지켜. 민준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그냥 잠깐 밧줄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김지훈 이병이 너무 약해서 그런가 봅니다. 원래 고아들은 몸도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주변 병사들은 다시 한번 킥킥거렸다. 지훈은 고통스러운 무릎을 부여잡고 민준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절망과 체념 대신 그곳에는 분명한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몸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고아라는 단어는 그에게 세상의 모든 멸시를 담은 저주와도 같았다. 지훈은 겨우 몸을 일으켜 절뚝이며 의무실로 향했다. 무릎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소독약이 닫자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붕대로 감긴 무릎을 내려다보며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이대로 민준과 같은 자들에게 짓밟히며 살 수는 없었다. 민준의 비웃음과 병사들의 조롱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약해 빠진 고아 새끼. 그 말이 지훈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의 눈앞에 어린 시절 사진 속 보육원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낡은 책 속에서 보았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른의 모습. 그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꿈은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지훈은 의무실 침대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민준의 말처럼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버려졌지만 버려진 채로 살 수는 없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반드시 이 현실을 벗어나야 했다. 그는 출입국 관리소, 취업 박람회 포스터, 그리고 복지기관의 홍보물을 떠올렸다. 전역 후의 삶을 막연하게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자신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맞서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함을 깨달았다. 민준의 행동은 지훈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밤이 되자 지훈은 다시 보리를 찾아갔다. 그의 무릎은 아직 아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보리는 여느 때처럼 그를 반겼다. 지훈은 보리에게 가져온 빵 조각을 건네주며 말했다. 보리야, 나 이제 진짜로 강해질 거야. 아무도 나를 함부로 못하게,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게. 보리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지훈의 손을 핥았다. 지훈은 보리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분노의 불꽃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빛도 함께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낡은 책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머릿속으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동 심리학의 원리들을 민중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적용해 보기도 하고 보육원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들을 외우고 또 외웠다. 그는 이제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군대 생활은 그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훈련하고 공부했다. 육체적인 고통은 그를 단련시켰고 정신적인 모욕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나약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한 인간이었다. 시간은 흘러 변경 생활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훈의 내면에는 단단한 결심이 뿌리 내렸다.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민준의 조롱에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수했다. 민준은 지훈의 변화가 내심 거슬렸지만 저녁이 코앞이라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변경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벌어졌다. 부대 근처 마을에서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이 생활관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한 아이가 길을 잃고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아이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였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었는지 아이는 주저앉아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울지마, 아가. 이리 와봐.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까? 선임병들이 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는 더욱 서럽게 울며 고개를 저었다. 덩치 큰 군인들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공포로 다가오는 듯했다. 교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임병들은 코웃음을 쳤다. 고아 새끼가 뭘 안다고. 애 보는 건 또 처음 보네. 민주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눈빛으로 지켜봤다. 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다. 아가, 무섭지 않아. 아저씨는 널 해치지 않아. 지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조심스럽게 지훈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지훈은 작게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달래던 방법이었다. 그의 낡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냈다. 작은 다람쥐가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용감한 아저씨가 다람쥐를 도와주는 이야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아이의 눈은 지훈의 얼굴에 고정되었고 호기심 어린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저씨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아주 작은 요정 하나가 있었단다. 지훈의 목소리는 마법처럼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이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사들과 교관들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특히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훈을 응시했다. 저 고아 새끼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알던 지훈은 늘 어둡고 소극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지훈은 아이 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아이가 완전히 진정되자 지훈은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이제 아저씨랑 같이 엄마 아빠 찾으러 갈까? 용감한 아가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아이를 안아들고 교관에게 향했다. 아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편안한 듯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교관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김지훈 이병, 대단하군. 자네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네. 교관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다. 주변의 몇몇 병사들도 야, 김지훈 대박인데 하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민주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지훈이 칭찬받는 모습은 그에게 굴욕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민주는 평소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지훈에게서 뜻밖의 재능을 목격하자 극도의 불쾌감을 느꼈다. 지훈이 아이를 달래는 모습은 그가 지녔던 고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생활관에서 동료들에게 말했다. 야, 김지훈, 그 새끼 애들한테 잘하는 척하는 거 보니까 토 나오더라.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야. 순진한 척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냐. 그는 지훈의 행동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퍼뜨렸다. 고아라서 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다. 분명히 뒤로 호박씨 까는 놈일 거다라며 없는 말을 지어내 지훈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 민준의 눈에는 지훈의 선행조차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비쳤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이 누리던 관심과 인정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다. 그의 질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민주는 지훈이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고 그 알 수 없는 잠재력에 대한 경계심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민준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달래는 지훈의 모습은 일부 병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말에 더 이상 쉽게 동조하지 않았다. 지훈의 진심 어린 행동은 그들의 선입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지훈의 재능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민준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시작점이기도 했다.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저녁 후 지훈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삶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남는 시간에는 온전히 공부에 매달렸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어린 시절 그에게 꿈을 안겨주었던 보육원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의 낡은 사진 속 그 보육원은 그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자 구원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을 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채용 공고를 보던 지훈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바로 그가 꿈에 그리던 보육원의 신입 직원 채용 공고였다. 은빛 나라의 보육원.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그는 밤잠을 설쳤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면접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2차 면접을 보러 간 날, 지훈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김민준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지훈을 발견하고는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아이, 고아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어. 너 같은 게 이런 데를 넘볼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지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올 곳은 더더욱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긴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이니까요. 지훈의 당당한 태도에 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다. 풋, 웃기는 소리. 나처럼 스펙 좋은 사람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 넌 고졸의 변변찮은 경력도 없잖아. 꿈꾸는 잠이나 잘 때나 꿔라. 민주는 자신의 대학 졸업장과 봉사활동 경력을 내세우며 지훈을 깔아뭉갰다. 지훈은 민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는 오직 면접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 민준과의 재회는 그에게 불길한 예감과 함께 더 큰 승부욕을 불어넣었다. 이 보육권은 지훈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무대였다. 최종 면접은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아이들과 함께 특정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는 화려한 교구를 준비하고 유창한 말솜씨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려 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낯선 민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과장된 행동에 뒷걸음질 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애써 능숙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점점 초조함이 번졌다. 드디어 지훈의 차례가 되었다. 민준은 비웃음 섞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아이들은 여전히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다른 지원자들처럼 화려한 준비물은 없었다. 그저 그림이 그려진 낡은 천조각 몇 개와 작은 종이, 인형 몇 개가 전부였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저런 걸로 뭘 하겠다고. 지훈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얘들아, 아저씨가 재미있는 그림책을 보여줄 건데 이 그림책은 좀 특별해. 아저씨가 직접 만들었거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그는 천 조각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동물 그림들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림을 보며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길 잃은 아기 사슴이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힘을 합쳐 아기 사슴을 돕는 이야기. 그때였다. 민준이 갑자기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는 지훈이 들고 있던 종이 인형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종이 인형은 바닥에 떨어져 구겨졌다. 몇몇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민준은 능청스럽게 어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라고 말하며 지훈을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확신하는 악의적인 빛이 감돌았다. 그는 지훈이 이 기회를 망치기를 바랐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구겨진 인형을 집어들고 아이들에게 미소 지었다. 어쩌지 우리 용감한 토끼가 다쳤네. 하지만 괜찮아. 우리 모두 함께 토끼를 치료해주면 돼. 그는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며 치료 마법을 걸어보라고 제안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인형을 쓰다듬고 작은 입으로 후후 불며 치료하는 신용을 했다. 지훈은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의 재치와 순발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시간은 쉼없이 흘렀다. 면접관의 시계는 이미 제한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지훈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지훈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남은 시간 안에 아이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야만 했다. 압박감 속에서 그의 눈은 아이들과 면접관, 그리고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는 고독한 영웅이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했다. 시간은 마지막 1분여를 남겨두고 있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면접관들의 무표정한 시선, 그리고 민준의 비웃음이 지훈을 압박했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훈은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의 뇌리에는 낡은 책 속에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의 마음은 가장 순수하며 그들의 눈은 진실을 꿰뚫어 본다. 그는 구겨진 토끼 인형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얘들아, 우리 토끼가 조금 아프지만 사실은 아주 특별한 마법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마법 저단계. 하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이 토끼는 말이야, 너희들의 가장 예쁜 마음을 보면 힘이 솟아나는 마법을 가지고 있대. 우리 토끼가 다시 힘을 내서 엄마 사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예쁜 마음을 토끼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몇몇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아이들 중 가장 장난기가 심하고 산만했던 남자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우와, 나오는 아까 친구가 넘어졌을 때 걱정해주는 예쁜 마음을 보여줬잖아. 그 마음을 우리 토끼에게도 나눠줄 수 있니? 아이는 깜짝 놀란 듯 지훈을 올려다봤다. 지훈이 자신의 작은 행동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지훈은 토끼 인형을 아이의 작은 손 위에 살포시 올려주었다. 고마워. 오우와, 우리 토끼가 벌써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지훈은 과장된 표정으로 기뻐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서로에게 예쁜 마음을 보여주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는 구겨진 종이를 펴주었다. 지훈은 각 아이들의 작고 소중한 행동들을 놓치지 않고 칭찬하며 그들의 예쁜 마음이 토끼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연출했다. 면접장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차 희망에 찬 웃음소리로 바뀌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피어올랐다. 지훈은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는 아이들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아이들의 마음을 감쌌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다. 아이들은 그를 외면하고 지훈에게 열광했다. 그가 애써 준비한 화려한 교구들은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지훈을 노려봤다. 면접관들의 얼굴에도 변화가 일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표정이 점점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지훈의 능숙한 아이들 통솔력과 무엇보다 아이들의 진정한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본질적인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지훈은 아이들을 조종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 스스로가 내면의 선함을 발견하도록 도왔고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기쁨을 선사했다. 마침내 면접관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더니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훈 씨,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군요. 그 말과 동시에 면접관 중 한 명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소리로 변했다. 아이들도 지훈의 주변으로 몰려와 환호성을 질렀다. 아저씨, 최고 토끼 마법사. 그들의 순수한 외침이 지훈의 귀를 가득 채웠다.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수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진심이 통했음을 느꼈다. 이 순간 그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고 명예가 회복되는 사회적인 승리였다. 그는 더 이상 고아라는 낙인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주는 면접장을 뛰쳐나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훈이 성공하는 것을 목도한 순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고아 새끼가 자신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능력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면접관들의 찬사를 받는 모습은 민준에게 감당하기 힘든 굴욕이었다. 그는 그대로 은빛나라의 보유권을 떠났고 이후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의 오만함과 질투심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음을 깨닫기엔 너무 늦은 후였다. 며칠 후 지훈은 은빛나라의 보유권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일반 직원이 아닌 아이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 직책이었다. 그의 재능과 진심을 높이 평가한 결과였다. 지훈은 합격 통보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낡은 사진 속 보유권에, 그것도 책임감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첫 출근 날, 지훈은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안고 보유권 문을 들어섰다. 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다. 그때 보유권의 원장인 박 원장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박 원장은 지훈의 면접을 보았던 면접관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다. 김지훈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박 원장은 지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원장은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지훈에게 보유권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민준 씨가 면접에서 자네를 방해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지훈은 놀란 듯 박 원장을 올려다봤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보다 그 사람의 눈빛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본다네. 자네의 눈에서는 아이들을 향한 진심이 보였어. 그리고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었지. 민준 씨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욕심으로 가리려 했고, 박 원장은 지훈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격려로 가득했다. 자네가 가진 그 특별한 능력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네. 자네는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걸세.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존재는 그의 삶에서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그 아픔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 원장의 말은 그에게 진정한 치유와 인정을 의미했다. 이후 지훈은 은빛나라의 보유권에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보육원 곳곳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지훈을 진심으로 따랐고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자신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느꼈다. 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비로소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항아로운 오후, 지훈은 보육원 마당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작은 손으로 종이로 만든 꽃을 들고 지훈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 거예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꽃을 건넸다. 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꽃을 받아 들었다. 소박한 종이꽃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과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상징하는 작은 증표였다. 그의 가슴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세월은 흘렀고 김지훈은 은빛나라의 보육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고아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희망을 꽃피운 사람, 진정한 교육자라는 칭송이 따랐다. 그의 보육원은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낡은 사진 속 허름한 건물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보육원으로 거듭났고 한때 황량했던 마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넓은 놀이터와 아담한 정원으로 변해 있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보육원 마당에 작은 텃밭을 돌보았다. 아이들이 직접 심은 토마토와 오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가르쳤다. 어느 봄날, 보육원에서는 지역 사회 주민들을 초청하여 은빛나라의 꿈축제를 열었다. 아이들은 직접 준비한 연극과 합창을 선보였고 지훈은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움츠러든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육원의 비전과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연설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 중에는 과거 민준과 함께 지훈을 괴롭혔던 몇몇 병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변화된 모습과 그가 이룬 업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군대 시절 아이를 달래는 지훈의 모습을 보았던 한 병사는 지훈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아니 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 흘려보내야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훈은 그를 용서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 병사는 이제 보육원의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참여하며 지훈을 돕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용서를 넘어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사랑과 이해로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단순히 보육원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퇴소한 아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은빛나라의 보육원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어느 겨울밤, 지우는 사무실 창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육원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아이들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때 문이 살며시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섰다. 그는 과거 지훈이 군대에서 아이를 달래주었던 그 남자아이였다.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인사했다. 원장님, 저 이번에 유아교육과에 합격했어요. 원장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자신이 심었던 작은 씨앗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난 것을 보니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기쁨을 느꼈다. 지훈은 청년의 손을 잡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그래, 잘했다. 너도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의 삶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진정으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은 세대를 넘어 계속될 것이었고 은빛 나라의 보육원은 영원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터였다. 여러분, 김지훈 원장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외면받았던 그가 자신만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의 편견을 깨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원장님이 되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내면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는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나요? 김지훈 원장님처럼 따뜻한 손길과 응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